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유튜버 이름은 안 정했지만 어쨌든 제 이름은 최영환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역사의 첫 번째 게스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우리 승빈님을 초청했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우리 승빈님의 우리 집 공간이에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데 승빈님의 이야기를 한번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 이야기요? 네.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건축가 임승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한국에서 태어났고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다 보냈고 네. 대학교를 독일로 나왔죠. 독일 바이마르에 있는 파우하우스 대학교에서. 건축학교를 가게 된 거죠. 네. 보통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학부 대학교를 독일로 갈 생각을 못 했을 텐데 왜 독일이고 또 그 건축을 생각하게 된 것도 궁금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그림도 좋아하고 수학, 과학 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건축하는 걸 꿈꾸게 된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모델하우스 전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모아다가 집에서 10대 때. 네. 10대 때도 아니에요. 거의 뭐 초등학교 때 그때. 전단지 모아다가 그런 거 이제 수집하고 네. 어떤 집이 좋을지 이제 스케치북에 그리는 거 좋아하고 오. 그냥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건축하는 걸 좋아했고 와. 그 졸업장에 이제 꿈 장래희망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건축가라고 돼 있더라고요. 건축가.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야. 어렸을 때부터 건축가가 되고 싶었군요. 야, 그 어릴 때부터 진짜 딱 건축가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어떻게 독일을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먼저 꿈이 저의 삶을 인도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에 대한 꿈을 꾸고 북한에 대한 비전을 북한? 품고 네. 오. 통일이 됐을 때 건축가로서 할 역할이 많겠다. 내가 통일의 세대고 통일이 됐을 때 무너진 다리, 무너진 집, 무너진 뭐 병원, 학교 이런 것들을 세우는 일에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꿈을 꿨고 먼저 통일을 이루는 독일로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독일에 와서 특별히 동독에는 학교 그리고 동독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제 꿈을 이제 디벨롭 시킨 케이스죠. 네. 와, 중고등학교 때 독일어 공부를 했던 거예요? 아니요, 전혀. 그러면 그냥 바로 고등학교 끝나고 독일 와서 어학부터 시작한. 네, 독일이라는 특정한 나라를 선택하게 된 거는 군대에 있을 때고요. 그때 갑자기 독일에 가야겠다 이렇게 해갖고 독일에 온 거예요.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ABCD도 모르고 그냥 왔어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독일 온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어디 대학을 다닌 건지 아니면 한국에 있다가 군대를 갔다가 온 건지. 방황하는 시기를 보냈고요. 20살은 실패를 경험했고 그리고 군대에 갔다가 꿈이 더욱 구체화되면서 뭔가 다른 사람이랑 다른 경로로 내 꿈을 펼쳐봐야겠다 하다가 이제 독일을 결정하게 됐죠. 어학이랑 학사, 석사 기간이 어떻게 돼요? 기간은 어학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건데 저는 1년 조금 안 되게 했고요. 1년 조금 안 되게 하고 학교에 들어갔고 학사를 제가 5년 했어요. 5년. 네, 5년 했고 그리고 석사를 2년 하고. 원래 5년인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좀 길어졌던 거예요? 그 보통 학제는 3년이고요. 3년. 프락티쿰이라 그래서 독일은 이제 실습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실습하고 졸업 준비하는 시간에서 보통은 4년 정도 시간을 대학 학부 생활을 하는데 저는 조금 늦어진 케이스. 시행착오도 많았고 실패도 있었고. 어떤 실수를 한 겁니까? 아. 늘어난 이유가. 저는 20살, 20대는 거의 실수의 연속이었고 실패의 연속이었는데 20대 때 학부 때 저는 퇴학도 한번 당했고 독일에서? 네. 독일에서 승승장구 했었는데 콧대가 이렇게 높아질 쯤에 이제 한번 탁 실패를 맛봤죠.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칠 때 이제 서류를 적어서 마지막 시험 봅니다 하고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독일은 모든 시험들이 이제 몇 번에 딱 한정된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놓치면 이제 퇴학을 당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시험이었고 마지막으로 시험 봅니다 이렇게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학교에 있는 비서 아줌마가 그거를 이제 처리를 안 했어요. 처리를 안 하고 네, 저는 모르고 있다가 퇴학 통지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3개월 이상 학교랑 싸웠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3개월 동안 또 독일어로 그렇죠. 예, 얘기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겸손해지고 굉장히 이제 돌을 닦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화가 진짜 많이 됐죠. 억울하고 답답했겠다.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결됐어요? 독일에선 같은
전공으로 다시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학제예요, 독일에. 그래서 퇴학 퇴학을 당하고 나면? 당하면 끝이에요. 퇴학을 당하면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밖에 없는데 저는 어떻게 되게 좋은 기회로 교수님들이 이제 모여갖고 저를 어떻게 졸업시킬지, 저를 어떻게 이 학생을 살리자. 원탁에 와. 이렇게 모여서 1시간 네. 넘게 교수님들끼리 본인들끼리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를 다양히 얻게 돼갖고 좀 시간이 그래서 느려졌죠. 그리고 한 1년 동안은 굉장히 많이 마음이 단단해지고 네. 비전이 겸손해지고. 겸손해지고 비전이 더 또렷해지고 하는 어. 그런 그러니까 걸음이 저를 더 성장시키고 또 열매 맺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죠. 바우하우스라는 건축 학교를 갔잖아요. 네. 그 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바우하우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면 제가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지만 그래도 바우하우스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산업 디자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축으로 보면은 평지붕 아니면 창문이 길게 늘어져 있는 집, 기둥식 구조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바우하우스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산업 디자인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고 시초.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애플의 초대 디자이너 그리고 총 디자인 디렉터도 바우하우스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기 때문에 또 산업 디자인의 거장, 뭐 디터 람스 같은 거장들도 다 바우하우스에서 영향을 받은 디자이너들이고 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접하고 있는 많은 부분의 산업 디자인들은 바우하우스에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근데 만약 그 한국에서나 어디서 건축이나 어떤 그 미술, 예술 쪽을 꿈꾸는 친구들이 있다면 바우하우스를 추천해요? 저는 독일을 추천해요. 독일을? 네. 이 독일 국가를? 네, 저는 독일을 추천하고 이유가 뭐예요? 일단 학생들이 살기 좋고요. 네, 평안하고 그리고 생활비가 또 저렴하고 저렴하다. 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도 대학 등록금 막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독일은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학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군대 에 있을 때 네.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땅이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독일로 유학을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 7년 학교 다니면서 낸 돈이 100만 원 안팎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등록금이 무료면 뭐라고 해야 되지? 생활비 내지는 뭐 기숙사비? 네. 뭐 자취방 이런 돈이 들지 않아요? 도시마다 좀 다르긴 한데 바우하우스가 있는 그 바이마라는 도시는 굉장히 소도시고 학생 도시여서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복지도 좋고 학교 기숙사가 그때 당시에 싼 데는 12만 원 한 달 동안. 한 달에? 네. 와. 그래서 적은 돈으로 유학을 하는 애들은 한 5, 60만 원 갖고도 한 달 동안 생활비를 하고 학비도 내고 하면서 살고 했어요. 넘어야 될 부분이 그 언어네요. 독어. 네, 언어죠. 그 어때요? 10대 때 우리는 영어는 조금 접하잖아요. 그 상태였을 텐데 독어는 어때요, 수준이? 독어는 문법이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네. 읽고 쓰는 거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네,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되네 하면 처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쉽게 근데 접근하다가. 알면 알수록 굉장히 어렵고, 어. 네, 문법과 그리고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아, 나 그 이야기 들었던 것 같다. 독어는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울면서 끝나는 게 독어라고 들었던 것 같아. 문학과 철학의 나라기 때문에 이 네, 문장력이 이제 레인지가 굉장히 커요. 쉽게 말하는 거랑 어렵게 말하는 거랑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영화도 그럴 수 있겠지만 독일은 또 유독 티가 많이 나서 와.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어느 직장에서 어떤 일 하고 있나요? 저는 사실 대학 졸업하고 8년 넘게 이제 독일 회사에서 일했어요. 독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동독에 있는 회사에서 일했는데 그 회사는 이제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서독에 있던 건축가들이 30년 전에 라입지시라는 도시로 딱 봐서 그 라입지시 도시를 살리는 재건하는 데 목적을 품고 30년 동안 일했던 그 건축가들이 있는 그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사장님들이랑 거의 5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비전에 걸맞는 경험을 많이 쌓았죠. 독일 동독이 어떤 식으로 재건되는지 아직도 빈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재생하고 어떻게 살려내는지 그런 것들을 막 경험하다가 지금은 프랑크푸르트 땅에서 독일 친환경 자동차 연구소를 짓는 설계 책임자로 나와 있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돼요?
지금 1,500억 정도 건축 규모고요. 그리고 크기는 한 8,000평. 8,000평. 와, 대단합니다.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거기 어떤 설계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설계 책임자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책임지고 있고요. 그 땅의 어떤 시공까지 연결되는 일이에요? 네, 시공을 하기 좋게끔 설계 도서를 끝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전에 일했던 것들이나 공부했던 걸 보면 약간 건축 디자인 쪽이나 어떤 전체 어떤 도시계획 플래닝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조금 더 훨씬 더 실무에 가깝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갭이 있지 않아요? 갭이 엄청나죠. 갭이 엄청나고 제가 이상적인 것, 이론적인 것에 약간 파묻혀 있었던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이쁜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창작적인 것들에 굉장히 몰두해 있고 이랬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균형이 잡히지 않았던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시공업체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로 지어질 집에 대한 모든 계획과 모든 계약 관계 그리고 돈적인 부분들을 다 체크하면서 가다 보니까 아 요런 것들이 내가 몰랐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더 채웠어야 되는구나 아 요런 것들은 나한테 부족했구나라는 것들 계속 이렇게 채워가는 시간이 돼서 되게 좋은 시간이에요.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와, 그러니까 그 자세가 너무 그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지금 여전히 어떤 배우는 단계, 아 그렇죠. 예, 성장하는 단계가 느껴집니다. 이런 궁금한 게 독일 회사에 8년 있었고 지금 친환경 자동차 쪽 연구소 짓는 일 한다면 한국 회사인 거죠? 네. 어때요? 독일에서 독일 회사에서 일하는 거랑 독일에서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거. 독일에서 독일 회사에 일하는 거는 굉장히 수월한 면이 있지만 제가 주류가 되는데 조금 힘든 그 유리천장 같은 걸 많이 느끼던 시기였어요. 동양인으로서 넘을 수 없는 것들을 넘으려면 굉장히 많은 내가 놓쳐야 되는 것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 쯤이었는데 한국 회사에 가서 독일에서 일하다 보니까 저의 장점만 약간 부각되는 좋은 그러니까 독일에서 일을 하니까 독일에서 일했던 저한테는 굉장히 장점이 되고 한국 회사에서 일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도 한국 사람인데 독일어도 잘하네 한국 사람인데 독일에 대한 이해도도 있네 독일 회사에서 일했을 때는 독일 회사에 한국인 외국인이니까 당연히 독어해야지. 네. 그런 입장이라면 지금은 한국 회사 여기 와서 일을 하는데 우리랑 소통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네. 독일 회사를 이해하네 독일 음. 회사의 스타일을 한국 회사에 대변하는 역할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서 일을 오래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면서 네. 뭐 한국 사람이 그냥 와서 할 수 없는 역할들을 많이 할 수 있죠. 우리 한국의 10대, 20대 내지는 우리 한국계 친구들한테 만약 독일로 오게 된다면 일하게 된다면 어떤 꿈을 꾼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독일은 기회 땅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많은 기회들이 열려 있는 땅이고 그리고 마음 편히 공부할 수도 있고 마음 편히 이 공부하다 저 공부하다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좋은 환경을 갖춘 땅이에요. 그래서 오셔갖고 열심히만 한다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고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마음속에 쌓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셔서 연락 주시면 제가 밥을 사주겠다라든가 밥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네. 소세지도 사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네. 그리고 굳이 이렇게 독일 오지 않더라도 우리 하이더 호스트 한번 등록해 주세요. 네. 네, 곳곳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우리 독일에 관심 있고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 혹은 진짜 모르죠. 이거 저는 너무 이렇게 멋진데 북한 통일에 대한 그 꿈이 있는 거죠. 네, 그럼. 네, 그랬을 때 독일이 선례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잘 배워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네, 꿈꾸는 친구들한테도 너무 좋은 어떤 멘토, 친구, 파트너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지금 몇 년 차죠, 독일 생활? 독일 생활 16년 차. 16년 차 건축하는 임성빈이었습니다.